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덕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실제로 오픈MP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저희 어떻게 병렬 처리 영역을 만드는가 라는 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처리를 만드는 명령어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프라그마라는 어떤 특별한 지시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뒤에 OMP가 붙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픈MP를 사용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도 직관적이죠. 패러럴 이라고 붙여주면은 이 밑에 따라오는 스트럭처드 블럭을 병렬 처리 영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스트럭처드 블럭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대괄호로 묶는 코드 세그먼트 있죠. 그거를 우리는 스트럭처드 블럭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즉 병렬 처리 영역, 여기가 병렬 처리 영역이 되게 됩니다. 패러럴 리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 클로즈라는 거, 옵션 같은 거라고 했었죠. 옵션 같은 클로즈를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붙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병렬 처리 영역을 만드는 지시어고요. 자, 이 지시어가 나오면은 포크라는 걸 통해서 스레드 팀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뒤에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지겠죠. 뭔가 우리 병렬 처리하고 싶은 영역 위에 패러럴 컨스트럭트를 붙여주고 밑에 스트럭처드 블럭, 병렬 처리할 영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드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 OMP 패러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자,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포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포킹이라고 하고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포크 말 그대로 포크예요. 그림이 좀 잘 못 그릴 수도 있지만, 자, 우리 포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오다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모양으로 생기게 되었죠. 자, 즉 스레드가 하나로 오다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는 뜻에서 포킹이라고 포크라고 표현한다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정이 와서 포크가 일어나면은 하나였던 스레드가 지금 같은 경우 4개죠. 여러 개, 4개의 스레드로 분할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스레드들을 우리는 스레드 팀 또는 팀 오브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생성돼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수행하는 이 영역을 우리는 패러럴 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코드 영역을 패러럴 리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스레드들이 여기까지 일을 다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다시 만나서 조인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인은 반대로 여러 개로 일하던 스레드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우리는 조인이라고, 조인 말 그대로 조인이죠. 조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스레드가 오다가, 자, 포크를 하게 되면은 스레드가 여러 개로 갈라지겠죠. 동시에 갈라진다고 논리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얘네를 만드는 작업들이 수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는데 얘가 먼저 만들었다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포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는 어떤 배리어라는 것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자, 배리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장벽, 또는 장애물, 이런 뜻이 되죠. 즉, 여기서 막고 있겠다는 거예요. 얘네가 다 생성이 돼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막고 있다가 도착하는 순간 이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어주면은, 자, 여기까지 다 도착하면 한 번에 열려서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얘가 먼저 일을 끝냈을 수도 있죠. 자, 끝났다고 얘 먼저 종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치고 나가면 안 되겠죠. 뭔가 이 병렬화 영역에서 모든 애들이 일이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 어떤 배리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레드가 일을 마친 후에 동시에 이 배리어를 통해서 조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장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러럴 컨스트럭트를 만들 때 이런 배리어를 명시해주지 않았죠. 자, 이거는 암묵적으로 배리어가 있게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plicit, 암묵적인 이란 뜻이죠. 암묵적 배리어가 여기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배리어와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 패러럴 컨스트럭트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앞에도 적어 놓았는데 여기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워크 쉐어링 컨스트럭트 또는 디렉티브가 있는데 얘가 없다면 여기서 생성된 스레드 4개는 우리가 4개가 생성이 되었으니까 이 4개가 생성이 됐다면 얘네는 동일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병렬 처리 영역 패러럴 리전이 있죠. 자, 얘를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면 1번도 얘를 실행하고 1번도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요. 2번도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동일한 코드를 실행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했던 예제 hello openmp라는 예제 생각나시나요? 자, hello openmp라는 예제를 보시면요. 이런 코드가 있었죠. 잠시만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었죠. 프라그마 OMP 패러럴.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작성했던 코드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밑에 스트럭처드 블록을 만들고 printf 여기다 hello open mp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자, 이 결과를 보면은 코드가 지워져 버렸네요. 결과를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펜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이런 게 생기네요. 다시 프라그마 OMP 패러럴 해서 이 안에 printf hello openmp가 있었죠. 그럼 이거 한 번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 지정은 그때 안 했었지만 4번에서 8번이 출력되는 걸 보셨을 수 있어요. 즉, 여기 스레드들이 4개가 생성됐다면 4명 모두 얘를 실행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과 얘네가 같은 코드를 수행한다는 거 주의 있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기 전에 이 함수 하나, 2개랑 클로즈 하나 배우고 넘어가서 좀 더 복잡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오픈mp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 omp라는 헤더를 include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omp 이름도 직관적이죠. 오픈mp의 함수들을 정의해 놓은 거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보통 요 omp 붙은 게 이제 openmp 함수라는 걸 의미하고요. 프리픽스죠. 자, 뒤에 얻어오겠다. 첫 번째는 num thread. 스레드들이 몇 개인지 얻어오겠다. 쭉 스레드가 이렇게 4개의 스레드 팀이 생성이 됐다면 얘는 4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반면 이 녀석은 이제 얘가 만약에 0번, 1번, 2번, 3번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get thread num이죠.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S 가지고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호출하면 얘는 0을 반환하고요. 얘는 1을 반환하고 얘는 3을 반환합니다. 즉 자기의 id를 반환하는 게 getthread num이라는 녀석입니다. 뭔가 작업을 나눠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클로즈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클로즈라는 녀석은 우리가 옵션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옵션, 이 뒤에 디렉티브 뒤에 붙는 옵션 같은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num threads라는 겁니다.
여기도 복수니까 뭔가 전체 스레드 개수라는 직관이 오시죠. 자, 이 병렬 처리 영역에서 사용할 스레드의 개수를 지정해 준 겁니다. 여기가 4라면 여기에 4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가 뭐 8이라면 8개가 생성되고, 자, 이렇게 옵션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좀 복잡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업을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첫 번째 랩이었죠. 첫 번째 랩, 벡터 2개를 더해서, 벡터 뭐 쉽게 생각하면 어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레이 2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자,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리얼 알고리즘을 짠다면 이렇게 짜겠죠. i는 0에서 i가 n, 뭐 벡터의 길이, 그 다음에 i 뿔뿔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c 의 i는 a, i 더하기 b, i, 이렇게 보통 코드를 처음 짜시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렬 처리 배웠으니까 병렬 처리로 만들어 보자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배웠으니까 위에 OMP 패러럴을 붙여주면 얘가 병렬로 돌아가겠지 하고 이렇게 짜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짜면 병렬로 돌아가기는 해요. 이 안에 뭐 우리가 넘스레드를 4라고 가정을 했다면 4개가 안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렬 처리 영역을 여기 스레드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실행을 한다는 거죠. 모두 같은 작업을 중복돼서 하게 될 겁니다. 즉, 병렬 처리는 하지만 뭐 똑같은 일을 4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필요가 없죠. 병렬 처리하면 그건 병렬 처리가 아니라 그냥 중복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합하는 거를 우리가 병렬로, 실제로 병렬 처리로 수행을 하려면, 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가 있고 스레드가 2개라면 얘를 반반 나눠서 얘를 1번이 하고 얘를 2번이 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얘가 같은 코드를 실행한다 그랬으니까 그 나누어 주는 걸 우리가 직접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요 영역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를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스레드, 이 TID에 우리가 보시면은, TID가 이제 넘스레드만큼 불게 되어 있죠. 자, TID라는 것은 이게 스레드 I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스레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스레드 몇 개 쓸지 알면은 이거 간단히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전체 개수가 n개라면 얘를 스레드의 개수만큼 나누어서 그만큼을 각각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num element per thread가 그 나누어 준 작업, 이 벡터 사이즈를 n이라고 하고요.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0번째 스레드를 보시면은, 자, 0번부터, 자, 이게 num element에서 그냥 저희는 임시적으로 그냥 L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L-1까지 수행을 하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스레드는 L부터 2L-1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num element per thread에 자기의 id를 곱해준 게 시작 지점이고요. 거기다가 자기 id 플러스 1을 더해준 게 끝나는 위치. 끝나는 위치, 우리가 포문을 할 때 여기 는이 안 붙기 이렇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끝나는 위치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영역이 나누어지게 될 거고요. 그걸 저는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본 거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n이 t의 수로 안 나눠질 때, 그럼 마지막 녀석이 마지막 걸 다 요만큼이 남는다면 마지막 녀석이 얘를 처리해주면 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 에러 처리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잠깐 해보면 출력이 없네요. 자, 저희 랩 했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력을 해보면 영역이 나누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를 정의를 했으니까 실제로 돌리면 되겠죠. 저희 배운 것처럼 OMP 패러럴 붙여서 생성을 하시고 요만큼의 스레드를 쓰겠다라고 했고요. 자, 패러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녀석의 스레드 아이디를 OMP get num 스레드로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생각을 1, t2 해보면은 얘는 여기 tid가 0이 될 거고요. 네, 0, 1로 해야겠네요. 네, 얘는 tid가 1이 될 겁니다. 네, 좀 깔끔하게 해볼게요. t0, t1.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tid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작업하면 되는지를 알고요. 그것만 해주면은 이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수행되게 됩니다. 자, 이 코드 한번 짜서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이 n을 좀 크게 잡고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정도 해보시면 아마 성능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재보셔야겠죠. 자, 타이머는 저희 코스 들어가 보시면 기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DS 타이머라는 걸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 코스 그 타이머 만들어 놨고 그 녀석을 사용을 하면 시간을 쉽게 재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타이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성능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 영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뭐 랩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실제로 성능이 나는 건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기세 이 코드가 다 이 코드는 아니지만 벡터 썸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 녀석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얘가 실제로 빨라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패러럴 컨스트럭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붙을 수 있는 이제 클로즈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배워보도록 하나인가요? 하나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자, if 클로즈가 있습니다. 자, 이 if 직관적으로 오시죠. 조건문이죠. 자,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0이 들어가면 false고요. 0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면 이건 true가 되겠죠. true가 돼서 돌아가게 되고요. 즉, 뭘 할 거냐면 이 영역을 병렬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리얼 코드로 처리할 것인가 라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이게 0이면은 얘가 무효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얘까지가 아니죠. 얘가 0이면 요만큼이 무효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이 아니면 이게 유효화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와닿으실 거예요. 자, 뭐 간단한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 코드도 저희가 기세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한 코드에 여기 보면 OMP 패러럴 이제 잘 아시죠? if가 붙었고 bel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bel은 이 test라는 펑션의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 OMP in parallel은 지금 이 코드 영역이 병렬 처리가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 사실은 저희가 아직 배운 거로는 여기도 이게 스트럭처 블럭으로 묶여 있어야겠죠. 자, 뭐 뒤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알 것 같네요. 자, 원래는 스트럭처도 블럭으로 묶여야 되는, 이 대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자, if 같은 구문은 이 자체가 사실 스트럭처도 블럭이죠. if로 묶여 있는. 그래서 따로 대괄호가 없어도 되기도 합니다. if도 그렇고요. 뭐 for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자, 여기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병렬 처리가 되고 있다면 패러럴라이즈 됐다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시리얼라이즈드 직렬 처리하고 있다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우린 뭐 두 개를 쓰겠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 0 한번 넣고 2를 한번 넣고 얘를 실행해 보시면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결과인데요. 자, 벨이 1이 0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serialize 라고 나오게 되죠. 즉 얘가 무효화 됐다는 겁니다. 얘가 무효화 되었으니까 당연히 병렬 처리가 아니고요. 여기가 실행이 되게 될 거고요. 반면에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자, 얘가 2이기 때문에 얘는 true고 이 병렬 처리 영역이 실행되게 됩니다. 5가 되죠. 그래서 병렬 처리 됐다라는 걸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f 클로즈였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parallel construct를 배워봤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if 클로즈도 배워봤고 간단한 함수, 기초 함수 몇 개도 배워봤습니다.